천하제일검 제7화 붉게 물든 북쪽 하늘. 진생과 곽승일은 숨을 죽인 채 눈앞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먼지 구름을 바라봤다. 땅이 진동했다.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메아리쳤다. 지면이 갈라질 듯한 굉음이 점점 가까워졌다. 곽승일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 그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근처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보였다. 곽승일은 진생의 팔을 잡아당기며 그쪽으로 뛰었다. 여기. 배우의 공격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적어도 한쪽 방향은 막아야 했다. 바위 앞에 도착하자마자 곽승일은 진생의 손을 꼭 잡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진생아, 곽승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든 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진생의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이 아이만큼은 살려야 한다.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 그런데 진생은 맑게 웃었다. 괜찮아요, 삼촌. 뭐, 곽승일은 진생을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차분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인 것처럼. 위기가 크게 닥쳐올수록 더 차분해지는 것 같았다. 곽승일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담담할 수가 있나? 아이답지 않게 떨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려는 듯한 미소까지 띠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순식간에 삼천 기병이 그 사람을 겹겹이 에워쌌다. 말들이 움직일 때마다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났다. 사방이 온통 병사와 말로 가득 찼다. 창끝이 일제히 번쩍였다. 햇빛에 반사된 무기들이 마치 별처럼 빛났다. 아니, 별이 아니라 죽음의 빛이었다. 이게 끝인가? 곽승일은 천천히 검을 들어 올렸다. 피 묻은 칼날이 햇빛에 반사되어 붉게 번뜩였다. 이미 수십 명을 베어낸 검이었다. 하지만 상대는 삼천이었다. 그래도 갈 데까지 간다. 그는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진기를 끌어올렸다. 태청신법이 온몸을 돌기 시작했다. 단전에서 끓어오르던 기가 사지로 퍼져나갔다. 들끓던 기운이 점점 가라앉으며 하나로 모였다. 몸에 박혀있던 화살들이 떨렸다. 진기가 화살을 밀어내려 하고 있었다. 곽승일은 눈을 떴다. 진생아, 네, 미안하다. 진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삼촌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 순간 기병대가 일제히 말을 몰아오기 시작했다. 곽승일은 바짝 긴장한 목소리로 진생에게 물었다. 진생아, 혼원일기공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진생은 하늘을 바라보며 낮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운기하고 있어요. 곽승일은 그 말을 듣자 잠시 눈을 감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그래. 하지만 너무 미안하다. 오늘은 널 지키지 못할 것 같다. 삼촌, 진생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그렇지 않아요. 우린 그렇게 쉽게 죽을 운명이 아니에요. 뭐, 곽승일이 고개를 들었다. 보세요, 북쪽 하늘을요. 진생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북쪽 하늘이 황혼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다. 저게. 아마 북쪽에서 대군이 오는 것 같아요. 먼지가 일어서 저렇게 보이는 게 틀림없어요. 곽승일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그럼 양주 보성의 강현 형님이 오고 있다는 뜻이냐? 시간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이 커요. 진생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죽음을 앞둔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고 시간을 끌어요. 강현 삼촌이 도착하기만 하면 이 전세는 뒤집힐 거예요. 이 녀석이? 곽승일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이 녀석 언제 이렇게 컸냐? 하늘이 주신 기재로다. 조어성에서 도망친 일의 진생에 대해서는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평소에는 그저 장난꾸러기 개구쟁이인 줄만 알았다. 밥 먹을 때도 장난치고 무공 연습할 때도 딴청 부리던 아이. 하지만 막상 위기에 닥치니 그의 재능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침착함, 판단력, 그리고 저 담담한 용기까지. 정말 범상치 않은 아이다. 잠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죽음 앞에서도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순간이었다.
진생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곽승일의 입가엔 미소가 번졌다. 좋다. 곽승일이 검을 단단히 쥐었다. 그럼 시간을 벌자. 네, 진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울게요. 알았다. 절대 무리하지 마라.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 삼촌도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동시에 앞을 향했다. 곽승일은 검을 천천히 내리고 외쳤다. 이 군의 수장은 누구인가? 목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졌다. 그러자 기병의 한 모퉁이가 두 쪽으로 갈라지며 한 장수가 나왔다. 얼굴은 길쭉하고 배곡같이 휘었다. 젊었다. 이제 20대 후반이나 되었을까? 하지만 외면에서 풍기는 기세는 범상치 않았다. 그는 마상에서 정중히 예를 갖추며 고개를 숙였다. 저는 한정이라고 합니다. 청아한 목소리였다. 곽승일 장군은 전방에서 이름을 드높이던 장수인데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코가 삐뚤어지게 한잔했으면 좋으련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곽승일의 눈이 반짝였다. 한정 장군이라면 혹시 한상일 장군과는 어떻게 되는 사이요? 제 가친이십니다. 한정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하, 곽승일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군요. 예전에 한상일 장군을 모시고 반란군을 토벌한 적이 있었죠. 누구보다도 용력이 뛰어나고 담대하신 분이셨는데 아직 건강하시죠? 그렇습니다. 한정의 입가에 잠깐 미소가 스쳤다. 여전히 고기 10근에 술 한 말은 거뜬히 비우십니다. 대단합니다. 곽승일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정 장군을 보니 호부무견자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 순간 한정의 표정이 갑자기 싸늘하게 굳었다.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조금 전에 예의 바른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냉정한 장수의 얼굴만 남았다. 과찬입니다. 한정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나저나 반가운 얼굴을 뵈었지만 저는 황제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몸. 부디 순순히 항복하셨으면 합니다. 곽승일은 잠시 침묵했다. 바람이 스쳤다. 멀리서 아직도 북쪽의 먼지가 붉게 일렁이고 있었다. 강연이 오고 있다는 신호다. 하지만 얼마나 더 걸릴지는 알 수 없었다. 곽승일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입술이 떨렸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차가웠다. 항복이라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게 울렸다. 그저 조용히 죽어달란 거겠지. 주변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병사들이 서로를 쳐다봤다. 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한 가지만 묻고 싶네. 곽승일이 천천히 한정을 바라봤다. 우리가 왜 죽어야 하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바람만이 황량하게 불어왔다. 한정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그의 손이 말고삐를 꽉 쥐었다.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입을 다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곽승일이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나라를 배신했나? 백성을 해쳤나? 그저 충성을 다했을 뿐인데 왜 죽어야 하는 거지? 한정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대답을 못하겠지. 자네도 알고 있을 테니까. 곽승일이 쓴 웃음을 지었다. 우린 그저 눈엣 가시였을 뿐이야. 유광에게 말이지. 진생은 옆에서 조용히 곽승일의 옷자락을 잡았다. 시간을 끌라는 신호였다. 곽승일은 알아차렸다. 그래,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곽승일은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냥 명령이니까, 윗사람이 하라니까. 이유 따위는 몰라도 된다. 이거야? 그의 말이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다. 하지만 궁금하지 않나? 왜 황제는 우리를 죽이려 하는지, 왜 진무상 장군을 역적으로 몰아 죽였는지 말이야. 꿀꺽.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진무상. 그 이름이 나오자 병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국경의 수호신이라 불리던 사내. 천랑국 군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사내. 하지만 지금 그는 없었다. 역적이라는 이름으로 사지가 잘려 죽었다. 그날 황제는 아무런 국문도 하지 않고 장군을 죽였다. 곽승일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다.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명분도 없었다. 죄도 없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영모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리고 죽였다. 한 나라의 황제가 말이지. 그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이걸 보면 누가 가장 기뻐하겠나? 곽승일이 씩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천랑국이지.
우리를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를 얻은 거야. 머지않아 그놈들이 국경을 넘어올 거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다시 시작되겠지. 주변이 조용해졌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어떤 이는 창을 쥔 손이 떨렸고 어떤 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곽승일은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진무상 장군이 누구였나?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평생을 국경에서 피 흘리며 싸운 사람이었다. 수십 번의 전투,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지. 천랑군은 진무상이란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 그의 말은 불덩이처럼 병사들의 가슴 속으로 던져졌다. 그런 장군을 그저 영목군으로 몰아서 죽였다. 이유도 없이. 곽승일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럼 이제 우리 같은 변방의 군사들은 뭐가 되나? 그저 소모품인가? 필요할 땐 부르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존재? 한 병사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다. 다른 병사는 고개를 떨궜다. 입술을 깨물며 뭔가를 참는 듯했다. 한정은 말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곽승일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낮게 그러나 단단하게. 그래서 항복하라고? 우리가 왜? 내가 진무상 장군의 부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눈이 번뜩였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나라를 지키려 했던 게 죄인가? 충성했던 게 죄인가? 곽 장군, 한정이 입을 열려다 말았다. 하지만 그대들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건 나도 진무상의 유령도 아니다. 곽승일은 천천히 손가락으로 북쪽 하늘을 가리켰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여전히 붉게 물든 하늘, 먼지가 일렁이는 지평선. 저기 천랑군, 곧 저놈들이 온다. 전쟁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 순간 세찬 바람이 불었다. 병사들의 갑옷이 바람에 흔들렸다. 창에 매단 깃발이 파닥였다. 그때 누가 너희를 지켜주겠나? 곽승일이 낮게 웃었다. 진무상은 죽었다. 나도 곧 죽을 것이다. 그럼 남은 건 황제, 저 먼 궁궐에 앉아서 술이나 마시는 양반이 지켜줄 수 있겠나? 병사들의 얼굴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천랑군이 쳐들어왔을 때 황제가 칼을 들고 싸워줄까? 너희 가족을 지켜줄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소름 돋게 차가운 기운이 공기를 갈랐다. 병사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봤다. 언제 온 건지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어둠 속에서 스멀스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추살대, 황실의 암살부대. 그 이름만으로도 전장에 노련한 장수들조차 등골이 서늘해지는 존재들. 그들이 소리 없이 도착했다. 곽승일 장군이 이토록 달변인 줄은 몰랐네. 철고고가 앞으로 걸어 나오며 비웃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마치 사냥감을 포획한 짐승 같았다. 단숨에 군사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다니 대단한 말발이야. 곽승일의 턱에 힘이 들어갔다. 손에 쥔 창이 미세하게 떨렸다. 추살대가 온 이상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시간을 끌어야 하는데 이들 앞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곽승일의 등허리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철고고는 한 걸음 더 나섰다. 그의 목소리가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졌다. 군사들아, 정신 차려라. 우리는 명을 받들 뿐이다. 그 한마디에 병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진무상이 죽은 이유가 뭐든 그것은 우리가 고민할 일이 아니다. 철고고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어갔다. 목소리는 낮고 가늘었다가 갑자기 높아지며 병사들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과연 철고고, 마치 세뇌당하듯 병사들의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황실은 천랑군과 평화를 맺을 계획이다. 그동안 전란이 끊이지 않았던 건 진무상 같은 허전광들 때문이었지. 피 흘리는 세상,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 파도처럼 쏟아져 나왔다. 병사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평화, 전쟁의 끝. 달콤한 말이었다. 너무나 달콤해서 의심할 틈조차 주지 않는 말이었다. 곽승일이 이를 악물었다. 겨우 잡았던 병사들의 마음이 다시 흩어지고 있었다. 순식간에 흐름이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젠장. 그때였다. 잠깐만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진생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작은 체구, 앙증맞은 손, 앳된 얼굴. 누가 봐도 전장에 어울리지 않는 어린애였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랐다.
마치 세상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처럼 깊고 또렷했다. 진무상 장군의 아들 진생이라고 합니다. 순간 뭐? 저 꼬마가 진무상의 아들이라고? 군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누군가는 입을 떡 벌렸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생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진생은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목소리에 하나하나 힘을 실었다. 여러분이 저를 잡으려는 이유 알아요. 진무상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죄겠죠.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진생이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3,000명의 군사 추살대 그리고 그 모든 걸 지휘하는 장군들. 고작 우리 둘을 잡으려고 3,000 군사를 보내다니 그게 말이 돼요? 그 말에 병사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맞는 말이었다. 아무리 진무상의 아들이라지만 고작 둘이었다. 그런데 3,000이나? 우리가 정말 그렇게 무서워요. 닥쳐라. 도검신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누가 너 같은 아이를 두려워한단 말인가? 진생이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아, 도 장군이군요. 목소리에 묘하게 놀리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너무 저를 얕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래 봬도 진무상 장군의 아들이랍니다. 진생은 자신을 낮췄다 높였다 종잡을 수 없게 만들고 있었다. 도검신은 가만히 있다가 희롱당한 느낌이 들었다. 하하, 하지만 그 역시 일세의 효웅. 그는 허리를 잡고 크게 웃었다. 꼬마 주제에 제법 입은 살아있구나. 그의 웃음이 뚝 끊겼다.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하지만 내 말대로라면 더욱 빨리 죽여야겠어. 큰 탈 나기 전에 말이지. 그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추살대가 일제히 무기를 움켜쥐었다. 검, 창, 비수. 살기가 물결치듯 퍼져나갔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진생의 옆에 서 있던 병사들이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다. 곽승일이 창을 움켜쥐고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이었다. 죽여라. 도검신의 명령이 떨어졌다. 그 순간이었다. 멈추시오. 한정 장군의 목소리가 광장을 갈랐다. 모두가 일제히 그쪽을 돌아봤다. 여긴 내 관할이오. 누가 네 명도 없이 사람을 죽이려는 거요? 도검신의 얼굴이 굳었다. 손을 든 채로 움찔하며 눈을 피했다. 그게 아니라 그가 말끝을 흐렸다.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쏙 빠져나갔다. 시간만 낭비할 것 같아서. 하지만 그의 손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다. 이미 흑철상곤을 움켜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빛이 불안하게 빙글빙글 돌았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한정 장군이 찬찬히 도검신을 노려봤다. 그 시선에 담긴 압박감에 심장이 터질 듯했다. 진생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럼 이렇게 하죠. 모두의 시선이 다시 진생에게로 쏠렸다. 추살대 중 한 사람을 골라서 저와 대련하도록 해요. 뭐? 누군가가 황당하다는 듯 중얼거렸다. 진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제가 지면 기꺼이 죽겠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제가 이기면 저와 삼촌을 풀어주세요. 한정 장군이 허탈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망발이로군. 내 꼬마 몸으로 어찌 황실의 무인을 상대한단 말이냐? 진생의 눈이 반짝였다. 두고 보면 알겠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분하게 덧붙였다. 아주 놓아달란 말은 아니에요. 제가 이기면 한 시즌 동안 우리를 쫓지 마세요.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저 꼬마 제대로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자신 있나 본데? 진생은 끝까지 밀어붙였다. 그 뒤엔 마음껏 추격하세요. 황실군의 주력이면 금방 따라올 수 있잖아요. 한정이 가소롭다는 듯 진생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재주가 있길래 그런 말을 하는지 궁금하구나. 그는 추살대 쪽을 천천히 가리키며 말했다. 좋다. 네가 저 황실 무인을 이기면 내 말대로 아마. 철고고가 피식 비웃음을 흘렸다. 어이가 없구나. 내 나이가 몇이길래 이렇게 당돌하냐? 곽승일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입을 다물고 천천히 운기를 시작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기운이 그의 몸을 감쌌다. 마지막 일전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철고고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돌려 추살대 쪽을 가리켰다. 형소, 내가 나가라. 제가요. 허허허. 추살대 형소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진생을 보며 턱짓했다. 꼬마야,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하면 용서해주마. 진생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몸을 숙여 바닥에 돌멩이를 하나씩 주었다. 작은 손이 재빠르게 움직였다. 어느새 그의 앞에 돌멩이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그리고 돌을 주위에 던지기 시작했다. 병사들이 고개를 갸웃했다. 돌들은 아무렇게나 흩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일정한 간격과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을 그려놓은 것 같았다. 그 돌 하나하나는 팔개진의 축선이었다. 하지만 철고고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너무 진생을 가볍게 생각했다. 그의 큰 실책이었다. 그는 그저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아이가 소꿉장난하는군. 형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칼을 뽑지도 않았다. 팔짱을 낀 채 여유롭게 진생을 내려다봤다. 어린애랑 싸워서 이긴들 뭐가 자랑이겠냐. 그가 턱을 치켜들며 말했다. 자, 덤벼라. 공기가 묘하게 팽팽해졌다. 진생은 마지막 돌을 던지고 나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어린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깊고 날카로우며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진생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순간 공기가 미묘하게 일렁였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형소의 발밑 그림자가 살짝 뒤틀리고 있었다. 전장은 고요했다. 단 하나 어린아이의 숨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렸다. 곽승일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에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추살대 형소가 빙글거리며 진생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여유만만한 걸음걸이. 칼도 뽑지 않은 채로. 그런데 돌의 축선 안으로 한 발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형소의 얼굴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한 발 더 나갔다. 또 한 발. 뭔가 이상해. 그의 입술이 바싹 타들어갔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진생이 2명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아니 3명? 아니 다시 하나? 거리도 제멋대로였다. 방금까지 멀리 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코앞까지 다가온 것처럼 느껴졌다가 다시 한참 멀어졌다. 형소는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다.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뭐야 이게? 참다 못해 그가 칼을 번쩍 뽑아들었다. 어린아이가 무슨 사수를 부리느냐? 요망한 것!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곽승일의 눈이 반짝 빛났다. 돌의 배치가 익숙했다. 저 형태, 저 간격. 선화 부인이 즐겨 쓰던 팔개진이었다. 아, 진생아. 곽승일의 숨결에 놀람과 감탄이 섞였다. 너는 기재 중에 기재구나. 형소는 분이 치밀어 사방으로 칼을 휘둘렀다. 칼날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하지만 칼은 진생에게 닿지 못했다. 허공에 대고 헛손질할 뿐이었다. 땀이 형소의 얼굴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숨이 점점 가빠졌다.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젠장. 그때 철고고가 마침내 이상함을 알아챘다. 형소의 발걸음, 허공을 가르는 검의 궤적,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돌들의 배치. 그의 눈썹이 천천히 치켜 올라갔다. 이건 팔개진이다. 철고고는 잠시 돌들의 방위를 확인한 뒤 낮고 명확한 목소리로 전음을 보냈다. 동남쪽으로 한 걸음 가서 좌측으로 한 바퀴 돈 후 서북 방향으로 나와라. 형소의 눈이 번쩍 떠졌다. 구명줄을 잡은 것처럼.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났다면 진기가 고갈되어 그대로 쓰러졌을 것이다. 형소는 철고고의 지시에 따라 엉거주춤하지만 정해진 방위를 밟으며 걸어 나왔다. 한 걸음, 2걸음, 그리고 드디어 형소가 진을 빠져나오는 순간이었다. 눈을 감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진생의 얼굴이 확 들어왔다. 맑고 투명한 얼굴, 전혀 긴장한 기색이 없는 표정. 형소는 순간적으로 분노가 폭발했다. 꺼져라. 칼이 가로로 쓸려 나갔다. 진생의 허리를 양단할 듯한 궤적이었다. 그 모습을 본 곽승일은 아차 싶었다. 진생의 허리가 끊어지는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후회가 밀려왔다.
앞불사 철고고가 있다는 걸 생각 못했어.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다. 형소의 칼이 진생의 몸을 베려는 바로 그 순간 진생의 몸이 뒤로 밀려났다. 칼을 피하려고 발을 옮긴 것도 아니었다. 몸을 비튼 것도 아니었다. 발은 그대로 땅에 붙어 있었다. 마치 공중에 뜬 종이 인형이 바람에 밀려 날아가는 것처럼 몸 전체가 스윽 뒤로 물러난 것이었다. 진생은 전혀 피하는 기색이 없었다. 눈도 감긴 채였다. 그저 몸이 스스로 반응하는 것 같았다. 저게 뭐야?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형소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생을 노려봤다. 손에 쥔 칼이 미세하게 떨렸다. 철고고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곽승일은 입을 벌린 채 그 장면을 바라봤다. 진생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게 남의 일인 것처럼. 곽승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입이 저절로 벌어졌다. 저건 대체 무슨 무공이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믿기지 않았다. 진생의 신법은 분명 혼원일기공이다. 그런데 곽승일은 고개를 저었다. 혼원일기공에 저런 기능은 없다. 절대로. 형소의 칼이 더욱 미친 듯이 휘둘러졌다.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살기가 칼끝에서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진생의 몸은 칼이 찔러가는 방향으로 쭉 밀려났다. 마치 깃털처럼, 물 위에 뜬 나뭇잎처럼 중력 따위 무시하듯 허공에 떠서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이게 형소의 목소리가 떨렸다. 칼을 쥔 손에서 땀이 흘렀다.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안 돼. 안다. 절대 안다. 아무리 빠르게 휘둘러도 아무리 정확하게 찔러도 진생의 몸에는 닿지 않았다. 마치 환영을 베는 것 같았다. 도검신도 눈을 부릅떴다. 두 눈에 핏발이 섰다. 진생을 노려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말도 안 돼. 온갖 무공을 섭렵했다고 자부했다. 천하의 무림 고수들과 겨뤄봤다. 이름 없는 비급도 수없이 읽어봤다. 하지만 지금 이 장면은, 이 광경은 그가 아는 어떤 무공과도 달랐다. 도검신의 목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10살짜리가 저런 신의를 보이다니.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지금 반드시 없애야 한다. 손에 든 흑철 쌍곤을 더욱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조금만 더 잘하면 아무도 손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진생과 한 약속 같은 건 이미 까맣게 잊었다. 도검신이 발을 한 걸음 내디뎠다. 흑철 쌍곤이 부르르 떨렸다. 그때였다. 하늘을 찢을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하늘이 진동하고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외부에서 경계를 써던 부관이 미친 듯이 달려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한정 장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장군,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양주 보성에 군사가 오고 있습니다. 한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뭐라고? 숫자는 대략 1,000명 정도로 보입니다. 1,000명? 한정이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비장한 웃음이었다. 좋아. 전열을 갖춰라. 목소리가 진영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전투 준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진영 전체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뒤집혔다. 방금까지의 긴장감과는 또 다른 날카롭고 살벌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출동. 전투 대형. 한정의 3,000기병이 일제히 움직였다. 땅이 흔들렸다. 말들이 코를 벌름거리며 초원으로 달려갔다. 먼지가 피어올랐다. 순식간에 진영이 펼쳐졌다. 3,000의 기병이 하나의 거대한 짐승처럼 움직였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다. 태양이 서쪽 끝자락에 걸렸다. 붉은 피멍처럼 번지며 천천히 땅속으로 스며들었다. 마치 하늘이 피를 흘리는 것 같았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 위로 금빛과 자줏빛이 뒤섞였다. 물결처럼 일렁였다. 풀들이 바람에 출렁거렸다. 바람이 불었다. 낮에 뜨거움을 식히며 저녁의 정적을 깨우듯 속삭였다. 쓸쓸한 소리였다. 하늘이 점점 코발트빛으로 물들었다. 별 하나가 먼 북쪽 하늘에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첫 번째 별이었다. 그 순간 언덕 위에 실루엣이 나타났다.
1,000명의 군사. 검은 그림자처럼 줄지어 섰다. 해가 그들의 뒤로 지면서 그림자가 길게, 아주 길게 늘어졌다. 북소리가 터졌다. 나팔 소리가 뒤따랐다. 함성이 터져나왔다. 천지가 울렸다. 땅이 흔들렸다. 눈매가 날카롭고 전장에서 닳고 다른 낡은 갑옷을 입은 장수가 앞으로 나왔다. 그는 조어성 4대 장군 중 셋째인 강연이었다. 강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저 멀리 황실군의 기병이 보였다. 3,000명. 그들의 갑옷이 석양빛에 반짝였다. 너? 강연이 옆에 부관을 불렀다. 예, 장군. 강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눈치채지 않도록 뒤로 돌아가서 진생과 곽승희를 구해라. 알겠습니다. 부관이 즉시 10대 명의 군사를 이끌고 움직였다. 말발굽 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땅거미 속으로 사라졌다. 어둠이 그들을 삼켰다. 강연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한 걸음 한 걸음. 여유로웠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나는 양주보성의 강연이다. 목소리가 초원에 울려 퍼졌다. 황실군의 대장은 앞으로 나와 이름을 구하라. 잠시 정적이 흐른 후 황실군 진영에서 한 명이 말을 타고 앞으로 나왔다. 은빛 갑옷이 석양빛에 환하게 빛났다. 한정이었다. 한정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분노 때문인지 흥분 때문인지. 하지만 눈빛만은 냉정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한정이다. 한정이 말 위에서 바라보며 물었다. 그런데 양주보성의 군사가 어찌 이곳에 있는가? 하하. 강연이 웃음을 터뜨렸다. 비웃음 섞인 웃음이었다. 누군가 했더니 황실의 귀공자였구나. 온실 속의 화초 같은 놈. 한정이 이빨을 빠드득 갈았다. 턱에 힘이 들어갔다. 전선을 이탈한 자가 무슨 소리를? 강연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너야말로 황제에게 재롱을 떨 시간에 어찌 이곳까지 왔느냐? 뭐라고? 한정이 소리쳤다. 함부로 전선을 이탈하는 것은 반역과 다름없다는 걸 잊었느냐? 강연은 어깨를 펴고 초원을 천천히 둘러봤다. 태연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냉혹한 계산이 숨겨져 있었다. 무슨 소리? 강연이 손을 들어 주변을 가리켰다. 이곳이 어딘가 보거라. 이곳은 양주보성의 관내단.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아무 기별 없이 내 지역으로 군대가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냐? 한정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성난 표정으로 맞받아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정이 칼을 뽑아들며 소리쳤다. 이곳은 양주보성과 멀리 떨어진 곳이다. 더군다나 황성의 배후이다. 칼끝이 강연을 향했다. 또 하나, 감히 변방의 군사가 황실군을 향해 칼을 겨누다니 이야말로 반역이 아니고 무엇이냐? 강연의 웃음에 날이 섰다. 더 이상 웃음이 아니었다. 비웃음이었다. 충직한 진무상 장군을 역적으로 몰아죽이더니 강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제 세상이 온통 역도로 보이는가? 뭐? 비위에 거슬리면 무조건 역도라고 하니 말이다. 닥치고 진생과 곽승희를 내놓아라. 강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그들만 내놓으면 우리는 조용히 물러가겠다. 한정의 눈이 검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안 될 말이다.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진생은 진무상의 혈통 역도의 씨앗이다. 그리고 곽승일은 역도의 무리와 함께 한 자다. 그들을 절대로 놓아줄 수 없다. 강연이 눈을 부라렸다. 얼굴이 굳었다. 그렇다면 강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 강연, 진무상의 4대 장군 중 하나인 나는 무엇이냐? 한정이 이를 악물었다. 턱 근육이 파르르 떨렸다. 피할 수 없구나. 싸움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적은 1,000명, 황실군은 3,000명으로 3대 1이다. 압도적으로 유리했다. 한정이 칼을 번쩍 들어 올리며 부르짖었다. 내 놈 또한 역도의 하나다.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목을 내놔라. 강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석양빛이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초원 위의 공기조차 긴장으로 떨리는 듯했다. 풀잎 하나하나가 숨을 죽인 것 같았다. 강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말은 더욱 매서워졌다. 같은 나라의 군사끼리 싸우는 걸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을 내놓지 않는다고 하니
전투로 해결할 밖에. 하, 한정이 가벼운 웃음을 흘렸다. 비웃음이었다. 전투라. 한정이 고개를 저었다. 내 군사 1000명이 우리 군사 3000명을 상대할 수 있다고 보느냐? 그 말에 강현의 눈가에 불꽃이 일렁였다. 수는 문제가 아니다. 강현이 주먹을 쥐었다. 명분이 문제다. 목소리가 떨렸다. 진무상 장군의 죽음은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 강현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첫 번째 별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물러난다면 황실의 탐욕과 폭정은 또다시 세상을 어지럽힐 것이다. 한정의 손이 칼자루를 움켜쥐었다. 손등에 힘줄이 불끈 솟았다. 초원의 금빛 물결 사이로 두 대장의 숨결이 맞부딪혔다. 한정은 고개를 돌려 진생이 있는 곳을 바라봤다. 저 멀리 천막이 보였다. 잠깐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일천이라면 빠르게 끝낼 수 있다. 하지만 명분은. 한정이 다시 강현을 바라봤다. 그렇다면 해보자. 한정의 목소리가 결연해졌다. 내 말대로 이 전투가 누가 정당한지 증명해 줄 것이다. 저녁 노을이 두 세력의 얼굴을 번갈아 물들였다. 붉게, 아주 붉게, 마치 피가 묻은 것처럼. 초원 위에서 숨소리가 더 날카롭게 들렸다. 말들이 코를 벌렁거렸다. 전사들이 갑옷을 단단히 고쳐맸다. 금속 소리가 울렸다. 바람이 다시 불었다. 경고하듯 긴장을 이끌었다.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전군, 한정이 소리쳤다. 전투 준비. 3000명의 군사가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강현도 뒤를 돌아봤다. 1000명의 군사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이 호랑이의 눈처럼 번뜩였다. 우리는 진무상 장군의 군사다. 강현이 칼을 뽑아들며 외쳤다. 진 장군의 명예를 위해. 진 장군을 위해. 1000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다. 두 진영이 서로를 노려봤다. 초원의 바람이 거칠게 휘몰아쳤다. 불을 삼킨 듯 격렬했다. 풀들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순간 돌격하라. 한정의 외침이 터졌다. 3000의 말발굽이 땅을 쳤다. 천지가 울렸다. 땅이 흔들렸다. 창끝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번뜩였다. 마치 수천 개의 번개가 번쩍거리는 것 같았다. 죽여라. 진격. 함성이 터져나왔다. 하늘을 찢어버릴 듯 거칠었다. 3000의 기병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먼지가 피어오르고 대지가 진동했다. 하지만 강현의 눈빛은 미동조차 없었다. 차갑고 냉정했다. 놈들이 몰려온다. 강현의 목소리가 바람을 뚫었다. 낮고 단단했다. 창을 내리고 두 줄로 나눠서라. 1000의 군사가 일제히 움직였다. 정확하고 빠르다.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자들이었다. 수십 번의 전장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었다. 천랑군과 피로 얼룩진 싸움을 견뎌낸 진짜 전사들이었다. 눈빛이 달랐다. 3000의 기병이 물결처럼 덮쳐왔다. 땅이 울리고 말들의 콧김이 하얗게 뿜어져 나왔다. 강현이 검을 높이 들어 올렸다. 지금이다. 그 순간 1000의 군사가 동시에 외쳤다. 양주 보성의 군은 물러서지 않는다. 힘과 힘이 맞부딪혔다. 첫 번째 충돌이었다. 말들이 비명을 질렀다. 창이 갑옷을 뚫고 들어갔다. 병사들이 비명을 질렀다. 창이 부러졌다.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밀어붙여라. 한정이 소리쳤다. 3000의 기병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압도적이었다. 3대1.